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여의도 주시강 2부,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오늘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마음 놓고 기뻐할 수 없는 건 왜일까요? 하루 오르고 하루 쉬어가는 이런 장세에 지치신 개인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을 만한 든든한 투자 전략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장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1.84%, 코스닥은 1.79% 오름세 보였는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자세히 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0.74% 오른 2308선에서 시작해서 상승폭을 확대하며 전략 후 강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후 2시 부근에 2% 넘게 오르면서 2340선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막판에 상승폭이 조금 줄기는 했지만 2330선을 회복했습니다. 1.84% 오른 2334.2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을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어제와는 반대로 개인이 홀로 매도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면서 시장을 상승장으로 이끌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와 연기금 중심으로 물량 사들였는데요. 오늘 기관이 3,100억 원대, 외국인이 1,400억 원대의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도 체크해 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도 장중 내내 플러스권에서 움직였는데요. 0.85% 상승한 750선에서 출발을 해서 오후 2시 부근에 2% 가깝게 오르면서 760선을 넘어서려고 시도했습니다. 결국에는 1.79% 오른 757.9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볼까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이틀째 홀로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 집계됐습니다. 특히 기관은 오전에는 매도를 하다가 오후 들어서 매수로 전환했는데요. 3거래일 연속 사들였습니다. 이번에는 환율도 체크해 보시죠. 어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원달러 환율은 오늘 3거래일 만에 하락하면서 1,300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중국 위안화가 강세를 보였고 외환 당국의 경계가 들어올 수 있다는 분위기 속에서 6.5원 내린 1,299.8원에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특징 섹터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가장 크게 움직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 유럽의회가 친환경 투자 기준인 녹색 분류 체계 텍소노미에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는데요.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시면 먼저 삼형 엠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용 터빈 관련 부품을 두산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을 통해서 공급 중인 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5,36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BHI도 보시죠. 네, 최근 흐름 살펴보시면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가 5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19%대 급등하기도 했지만 윗골이 달고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두 자릿수대 오름세 보이면서 7,71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관련주도 보시죠. 오늘 삼성전자가 무난한 수준의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3%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가 크게 움직인 만큼 지수 상승에도 영향을 줬는데요.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도 덩달아서 빨간불을 켰습니다. 삼성전자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나 수급 쪽에서는 7거래일 만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장중에 4%대 상승하면서 58,700원을 고점으로 찍고 조금 내려왔는데요. 그래도 3%대 크게 오름세 보여주면서 58,2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사료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어제 본장에서는 급락했었던 사료 관련주들이 시간 외에서는 급등한 모습 어제 방송에서 짚어드렸는데요. 오늘 장에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주요 곡물 수입 단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종목들 두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사료 먼저 보시면 최근 살펴보시면 3거래일 만에 빨간불을 켰습니다. 오늘 13%대 급등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장 마치고 63억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공시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고려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4거래일째 조정을 받다가 오늘 5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장중에 18% 오르기도 했고요. 결국은 9%대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 종목은 어제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었는데요. 그럼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이 시간외에서 주목을 받았는지 시간의 특징주 살펴보시죠. 네, 시간외에서 MPC가 급등을 했습니다. 현대차의 구체적인 폐배터리 사업 전략이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MPC는 현대 글로비스와 배터리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내일장 흐름까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그럼 여의도 주시강 2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이 세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 최명성 나인원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장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던 섹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지난 5일에 우리 정부가 관련한 새 에너지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특히 오늘장에서는 유럽연합발 이슈가 크게 불거진 만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 섹터는 바로 원자력 발전 관련주입니다. 그동안 원자력 발전은 친환경 에너지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죠.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너무 크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반면에 탄소 배출이 또 제로에 가까운 이점도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드디어 유럽연합이 친환경 투자의 기준이 되는 녹색 분류 체계 텍소노미에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텐데요. 하지만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번 결정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고 또 공식 검토 요청서를 제출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관련주들이 오늘 또 시세를 낸 만큼 관련한 이야기 자세하게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오늘 이 이슈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부터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스터디 위원님. 네. 네, 일단 시황부터 한번 살펴주실까요? 오늘 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하루 올랐다가 하루 쉬는 이런 핑퐁핑퐁, 퐁당퐁당 장세가 힘든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위원님?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제가 지수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네,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장에서 여러분들이 지수에 굉장히 민감하게 되면 주식 매매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최소한 다음 주 수요일까지 7월 13일까지는 지수가 내가 볼 때 행복 국면에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종목에 집중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여러분들 수익 준비에 크게 도움이 된다. 어제 내가 이 방송에서 여러분께 포바이오 같은 이런 쪽의 종목들 추천한 이후에 급등한 걸 보시 바랍니다. 그래서 종목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게 되면 충분히 지금은 시장의 수익 게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목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자. 최소한 7월 13일까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좋은 호재가 나왔습니다. 원자력에 대해서. 자, 원자력 관련해서 좋은 재료는 우리 조금 전에 앵커님이 얘기했다시피 EU에서 원자력 텍소노미 관련한 얘기인데요. 녹색 분리 체계입니다. 이 녹색 분리 체계는 그동안에 이제 유럽연합에서 원자력이라든지 그다음 천연가스 발전은 녹색 체계로 분류가 안 됐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특히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 처리 물때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메탄가스 배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녹색 분류로 체계가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분류되면서 그동안에 이제 유럽 쪽에서 뭐 폴란드나 아니면 체코, 동유럽 국가에서 원전을 이렇게 건설하고 싶어도 굉장히 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망설여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녹색 분류 체계로 전환되게 되면 상당히 원자력 발전에 대한 건설이 활발한 기대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와 같은 사항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원전 관련 기업한테는 수출할 수 있는 좋은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우리 정부가 수출 계획을 갖고 있죠.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도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원전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세계에서 우리나라 원전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아랍에미레이트 바리카 원전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업계에서 굉장히 안전하게 건설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설하게 되면 우리가 도로를 건설하더라도 조금 이상하게 되면 설계부경에서 건설비를 더 청구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나 아랍에미리트 건설 과정에서는 예산 내에서 정확한 공기를 맞추면서 원전을 건설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건설했거든요. 이것은 신뢰에 대한 굉장한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호평을 받고 있는 우리 원전이 이제는 원자력 텍소노미로 인해서 더 활성화되는 그런 수출 호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관련주들이 주가가 상승을 보였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강하게 형성되기는 좀 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굉장히 시장에서 핵심 주도 테마가 될 가능성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주목할 테마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스터디위원이 어제도 말씀을 해주셨죠. 지수보다는 종목을 공략하자라고 하셨는데 어제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 오늘 하루 만에 장중에 22%나 급등을 했습니다.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후에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제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앞으로도 더 활성화될 것 같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최명성 위원님. 네네. 네, 우리나라 원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간은 정책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도 네. 워낙 강국이잖아요. 네. 네, 세계적으로도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짚어주실까요? 네, 방금 이제 스터디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그 원전이 항상 우리나라 이제 타이틀이 세계 1위였죠. 그래서 앞으로 많은 이제 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행히 이제 영국에서 다음 달에 그 영국에서 에너지 장관이 다음 달에 이제 우리 한국에 급히 방문한다. 그 이유는 이제 영국이 지금 에너지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이제 물론 이제 원전 하나 만드는데 뭐 10년 걸린다니까 빠르진 않지만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큰 효과는 원전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짓고 가장 좀 저렴하게 하면서 기술이 좋은 건 한국이다. 이게 정평이 나기 때문에 다음 달에 이제 영국의 에너지청 장관이 방문하기로 돼 있고요. 특히 이제 K원전에서 현재 폴란드나 체코 등의 수혜를 받고 이집트, 사우디 등에서도 우리 이제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세계 원전 일이 우리나라가 5년 동안 조금 주춤했었는데 이번 계기로 좀 전 세계 치고 나가면서 많은 이제 그 외화 수입이라든가 외화 수출이라든가 또 우리 국내 기술진이 가서 많이 활동을 하면 많은 취업 문제도 있고 해서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이 부분은 좀 우리나라 좀 빨리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좀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최명성 위원이 짚어주신 것처럼 앞으로 선진국인 영국으로의 원전 수출까지도 성사가 돼서 우리나라 원전 강국의 이미지를 더 굳히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윤원 위원님. 네. 네, 이번에 EU 결정이 결국에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겠죠?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네. 자, 일단 대표적으로 원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대표적인 구글이죠. 구글 같은 경우 이제 RE100이라고 최근에 이제 삼성에서 가입한 내역들을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각 국가별로 지금 지사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소위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모든 정보, 그 정보들이 전 세계 각각의 데이터 센터에 이제 보관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전기를 사실상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로 100%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뭐 풍력 또는 태양광 이것들을 실제 설비를 해서 에너지를 얻음으로써 지금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실제 돈을 주고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필요량을 완벽하게 충족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아슬아슬한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글 같은 경우에는 CF100이라고 하는 원전까지도 친환경 에너지로 포함을 시키자라는 새로운 어떤 조약을 제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논란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에너지 수급 불균형 그리고 그에 더 나아가서 원전의 어떤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대두되면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결국에는 오늘과 같은 어떤 결과가 좀 나왔는데 아마 이와 같은 상황이 좀 되게 된다면 실제 RE100이라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를 뜻합니다. 하지만 원전까지도 친환경 에너지로서 포함될 가능성이 크며 실제 RE100에 포함됐던 기업들이 각 국가별 어떤 비즈니스 활동을 할 때 신재생 에너지 또는 친환경 에너지를 조금 더 쉽게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폭넓은 어떤 선택지가 이제 생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K 원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 어떤 설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강점으로 내세우는 것이 낮은 비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어찌 본다면 중국보다는 조금 더 높은 비용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부분에서 제가 앵커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자, 우리가 원전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있고 유지 네. 보수가 있습니다. 네. 어느 게 더 비용이 클까요? 둘 다 비쌀 것 같아요. 둘 다 비쌀 것 같아요. 네. 일단 유지 보수 비용이 훨씬 더 큽니다. 네. 기본적으로 원전 같은 경우에 1기당 약 한 10조 원 정도가 드는데 그것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약 한 수명을 50년 정도 봅니다. 조금 더 길게 본다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연장하는 게 약 한 10년 정도 연장하게 되면 한 60년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면 1년에 유지 보수 비용이 약 한 1,000억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약간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1,500억, 2,00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즉 건설 비용보다 유지 보수 비용이 좀 크다 보니까 이 비용에 대해서 각 국가별로 어디가 가장 신뢰할 만한지 그리고 어디가 가격이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율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 상위권에 지금 놓여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앞서 장이 끝나고 난 뒤에 K-텍소노미라는 어떤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이 두 가지 항목에 원전도 같이 이제 포함을 시킴으로써 어떤 구체적인 정책 활동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니 그에 따른 어떤 관련 사항들 추가적으로 잠시 후에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윤원 의원이 유지 비수 비용이 굉장히 크다는 부담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인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부가 원전을 포함한 K-텍소노미 수정안을 다음 달에 8월 달쯤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꼭 결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원전 관련해서 호재와 현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원전 사업은 참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들을 지금 접근한다면 중장기로 길게 봐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한 종목 정말 오래 들고 가기가 정말 부담스러운 시장이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대응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터디 위원님. 네. 이쪽 관련주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가 원전 수출 계획이 2030년까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8년입니다. 8년 동안에 사실상 어떤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관련주 흐름을 보게 되면 오르비텍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크게 거래량이 형성되면서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원전 관련주 흐름들은 앞으로 제가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상으로 봤을 때는 강한 테마가 바로 형성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고 특히 오르비텍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코너에서 자세히 좀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쪽은 단기 대응을 하시고 향후에 거래량이라든지 또 새로운 어떤 뉴스 재료가 나왔을 때 강한 매수가 있을 때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길게 보는 그런 전략을 펼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 관련주들은 단기로 대응하자라고 하셨고요. 어떤 종목 좀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오르비텍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 종목에 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최명성 위원님. 네네.
네, 이 시점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원전 관련주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예, 지금 사실 원전 관련주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보통 100%에서 300% 올라왔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되고 또 이제 바닥이라든가 중간에서 항상 이제 정부 정책 뉴스가 나오면 또 거래량이 실리고 그쪽으로 또 이제 각종 언론 뉴스가 가면 좀 2, 3일 정도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로 좀 단기로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그 2030년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원전 비율을 이제 30% 이상 높이기로 하기로 했다. 거의 뭐 확정이죠, 확정. 근데 이제 원전을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을 하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소형 원전 SMR이죠. 모듈 개발에 약 4천억 정도를 투자한다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정부 정책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김대중 정부 때는 뭐 벤처기업에서 한바탕 이렇게 붐이 일어났고 또 이명박 정부에서는 4대 강의인데 그 관련주가 엄청나게 다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이제 원전 쪽으로 이제 정부 정책을 쓰고 있는데 에너지 혁신 이제 벤처기업을 증가시키겠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있는데 약 2,500개에서 에너지 벤처 기업을 5,000개로 늘리겠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또 거기에 따른 이제 일자리를 10만 개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말이 10만 개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또 에너지 벤처 기업을 5,000개를 만들겠다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론대로만 된다면 엄청 좋겠지만 어쨌든 정부 정책이니까 이쪽으로 쏠릴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요. 보면은 이제 그 코로나 때 코로나 관련주가 처음에는 30개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20, 30개가 넘습니다. 근데 이제 원전 관련도 솔직히 3개에서 5개밖에 안 되는데 요즘 10개로 늘었거든요. 근데 이 관련 이제 에너지 벤처 기업이 나오고 뭐 이렇게 계속 회사가 계속 발생이면은 그 관련 회사라든가 부품 회사가 수도 없이 쏟아 나올 겁니다. 제가 생각에 한 20, 30개나 나오면 신규 그런 회사 그 관련주를 계속해서 상승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원전 관련주는 거의 뭐 더블에서 3배 이상 갔으니까 조금씩 단기로 하시고 새로 나온 신규주가 앞으로 뭐 한 10개에서 20, 30개 나오면 그런 종목은 바닥에서 시작하니까 그때 봐서 단기 중기로 좀 대응하시면은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느냐.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오른 종목도 굉장히 많은데 새롭게 부각이 될 바닥에서 시작될 종목들 한번 노려보자라고 하셨습니다. 관련한 종목 어떤 종목 봐야 되는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에는 나인원 위원님. 네. 네,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 지금 네. 최근에 시세를 내기는 했지만 종목들 보면은 대부분 작년 고점에 아직 물려 계신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거든요.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응 전략 좀 주실까요? 네. 참 이런 말씀 드리긴 좀 송구하지만은 대표적인 대장주로 갈 수 있는 한신기계라든지 이제 보성파워텍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가권에 물려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계시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테마가 다시 한번 순환매로서 본다 할지라도 전고점 돌파는 지금으로서는 일단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전고점 돌파를 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야 되는가? 대표적으로 한신기계 또는 이제 보성파워텍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대표적으로 가장 큰 거래 대금을 보여줬을 당시가 약 한 5천억 또는 많으면 약 한 8천억 이 정도의 어떤 거래 대금을 보여줬었는데 바로 이 물량들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해야 됩니다. 즉 이 돌파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대량의 거래 대금이 발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원전과 관련된 테마 종목군들이 강한 시세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직전 고점 수준의 어떤 대량 거래 대금, 최소 5천억 원 이상의 거래 대금이 발생하는지를 일종의 신호로서 보시는 것이 좋겠고 추가적으로 지난 6월 28일, 29일쯤에 원전 ETF가 추가적으로 지금 상장을 하였습니다. 원전 ETF 구성 종목군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물산이라든지 또는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그와 관련된 어떤 대형주 또는 우리가 지금 익히 알고 계신 여러 중소형 개별주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구성 종목군들의 방향성에 따라서 ETF 상품의 수익률이 결정이 됩니다. 제가 잠시 후에도 ETF에 대해 다시 한번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원전과 관련된 테마주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또는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ETF의 방향성을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고점에 물려서 고생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대응 전략 자세하게 세워주셨네요. 특히나 원전 ETF 흐름도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원전 관련해서 그래서 어떤 종목을 접근하면 좋을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 위원님. 네. 네, 위원님은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죠. 혹시 네. 오르비텍 맞나요? 네, 자세하게 좀 짚어주세요. 자, 오르비텍을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르비텍은 기본적으로
원자력뿐만 있는 게 아니고 ISI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항공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원전의 매출 비중이 약 4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원전 종목으로 분류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원전 관련한 수주도 상당히 많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연구원으로부터 원전 해체 폐기물 기술 전문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입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에 원전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상한가가 돌았거든요. 제가 파랗게 표시한 부분인데요. 항시 주식에서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움직인 종목이 선도주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조정 이후에 오늘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대량 거래가 나왔는데, 자, 제가 보는 관점은 내일 정도 곧바로 가지는 않고 숨고르기 작업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숨고르기 작업을 하루 하느냐 이틀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그다음 여기서 또 전략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린 전략도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끌어내리거나 그러지는 못할 거로 보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하루 내지 이틀 정도 지나서 새로운 거래량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거래가 나오면서 주가가 7,500원대를 돌파하면서 주가가 움직인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길게 보는 전략,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의 종목들이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서 선도주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 거래량은 의미가 있고 하루 이틀 정도 조정받았을 때 다음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고 중장기적 대응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 관련주들 안에서 오르비텍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7,500원대를 돌파하면 좀 더 지켜봐도 될 것 같다라는 가격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최명성 위원님. 네네. 네, 위원님은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 중에서 어떤 종목 좀 바닥에 있을까요? 좀 이제 한 종목은 좀 좀 고점이니까 한 종목은 이제 바닥에 있는데, 네. 한 종목은 좀 안정적인 종목이고요. 한 종목은 좀 급등이 나온 종목인데, 먼저 이제 안정적으로 나온 종목이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 그러니까 위에서는 회사가 좋아요. 그래서 한전기술은 이제 에너지 시설 서비스 회사가 되겠는데, 원자력 발전 설비의 설계, 또 소화력 발전소 설계를 하고 있는데, 뭐 발전 설비 등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한전기술이 원자력 개통 설계와 이제 원전 종합 설계를 모두 수행하고 있으며, 또 이제 풍부한 설계 노하우와 고급 기술 인력을 좀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좋죠. 또 이렇게 이렇게 원자력 관련 설계라든가 원전 종합 설계를 모두 한꺼번에 할 수 있고, 고급 기술과 고급 인력을 많이 보유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원전 수출하는 데는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기관 매수를 좀 보면은 현재 보시면 한전기술이 요 근래 외국인이 제가 볼 때 3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기관도 들어오고 연기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바닥 대비 좀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바닥에서 한 2만 원대 있는 주식이 11만 원 6천 원, 5배 갔다가 눌리는데 현재 중간 정도 위치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6만 9천 원인데 향후 여기서 이제 거래량을 붙이면서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가면은 쭉 정고점까지도 갈 수 있는데, 반드시 이제 손절가 6만 원을 보시고 좀 대응해 주시고요. 한 종목은 이제 보성파워텍이라고 아시죠? 우리 뭐 시청자님들 보성파워텍 잘 아는데, 이 종목은 좀 급등이 좀 자주 나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성파워텍은 이제 전력 사업의 기자재 생산 전문 업체인데, 전력 사업에 꼭 필요한 전문 업체로서 한국전력공사의 이제 본사라든가 각 업체의 직납이라든가 뭐 대리점, 뭐 특납 등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 관련 기술을 이제 원자력이라든가 기계 또 전기 관련 그런 이제 기술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차트를 보시면요, 뭐 보성파워텍은 많이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매를 하실 겁니다. 근데 왜 하시냐면 이게 급등주이기 때문에 매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보시면 이 3,500원짜리가 9,000원 한 3배 갔거든요. 근데 요 근래 보시면은 좀 바닥을 찍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요 근래 지금 보시면 241선, 120선을 지지하고 슈팅이 한번 나오기 때문에 한 번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요 근래 보면은 이제 그 보성파워텍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보시면 한 일주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등주라든가 좀 세력주, 좀 빠른 걸, 성격이 확 좀 빠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성파워텍을 좀 이제 매매하시고, 나는 안전하게 좀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한전기술로 좀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명석 위원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성향에 따라서 접근하시라고 두 종목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정적으로는 한전기술, 그리고 단기 급등으로는 보성파워텍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나연원 위원님. 네. 조금 전에 ETF 좀 언급해 주셨잖아요. 좀 네.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네.
과거에 메타버스 테마가 강하게 움직였었습니다. 네. 가장 큰 시세를 냈었던 그 시점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ETF 상장이요? 네. 귓속에서 누가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피디님 감사합니다. 네, 자, 맞습니다. 메타버스 ETF가 상장하고 나서 그 시점에서 메타버스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관련 종목군들이 연이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30%, 50%, 100%말 그대로 연일 폭등세를 보여줬었습니다. 제가 원전 ETF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킨덱스와 그리고 이제 하나로 이쪽에 두 가지의 ETF 상품이 있는데 앞으로 이 두 개의 상품에 있는 지금 원전 그 테마 구성 종목군들이 실질적인 원전 테마 종목군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뭐 두산에너빌리티 또는 대우건설 또 이제 앞서 스터디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오르비테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우리기술 이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기술은 그 해당 구성 종목군 중에서 가장 작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시가총액이 작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주가의 어떤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클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기술 차트를 잠깐 좀 보고 좀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원전 테마가 강한 시세를 보여줬을 당시에도 사실 약 한 50%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계속적으로 이탈치 않는 2,000원대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대형주가 움직여주게 된다면 삼성물산이라든지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장 먼저 움직이게 될 것이고 그 외에 중소형 개별주가 움직이게 된다면 오르비텍과 우리기술, 보성파워텍 이와 같은 중소형주들이 움직이게 될 테니까 이 구성 종목군들, 즉 ETF 구성 종목군들을 하나의 관심 종목으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말 그대로 테마를 추적하시면서 큰 수익들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 위원들의 유망한 그런 최선호주들로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 투자 전략 자세하게 꼼꼼하게 세우시면서 수익까지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장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장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첫 번째 이슈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8일 미국 노동부는 6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과 실업률을 발표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6월 비농업 고용의 25만 명 증가를 예상하면서 고용 둔화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는데요. 연준이 경기 침체 여부를 가늠하기에 중요한 고용 지표인 만큼 결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슈 보시죠. 한국과 미국, 일본은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 계기로 8일 오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해서 3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관련한 소식도 지켜보시죠. 세 번째 이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와 관련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내일 오후 3시에 공청회를 엽니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IPEF 기대 효과 등 주제 발표를 하고 전문가와 관련 단체 등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소식도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교보생명이 IPO를 앞두고 상장 예비 심사를 받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한 지 6개월 만인데요. 2018년 하반기에 IPO를 추진했지만 대주주 간에 발생한 국제 중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기업 공개 상태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내일 결과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일장 이슈왕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새 위원들의 보유 종목들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스터디위원회 호바이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규 상장주고요. 어제 말씀해 주셔서 오늘 진입을 했는데 오늘 거래량 제대로 실리면서 장중에 22%까지 올랐습니다. 위원님, 하루 만에 어떻게 15%대 수익이 이게 실화인가요? 네. 자, 이것은 대단하신 것 뭐 같아요. 기적도 아니고 아니면 뭐 운도 아닙니다. 정확히 흐름을 보면서 여기가 매수 타임이라는 것을 짚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한 종목은 앞으로 이 방송에 추천한 종목은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이 종목을 제가 추천했는데 오늘 매수해서 수익 나시는 분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거래량에 의미를 둘 필요가 있거든요. 오늘 거래량이 어제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100만 주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4배가 나오면서 400만 주 거래량이 나왔는데 오늘 거래량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장 곧바로 움직이기는 조금 쉽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의 조정 이후에 재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쪽의 종목들은 여러분이 눈여겨보면서 제가 목표가를 어제 조금 높게 잡아줬는데 거기까지도 가지 않겠는가, 25,000원까지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조정 후에 재상승을 노려보자라고 하셨고요. 목표가 25,000원까지 충분히 도달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 놓쳐서 아쉬운 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방송 후에 무료 공개 방송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제2의 4x4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AS 종목 받아볼게요. 최명성 위원의 신진 SM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니까 역시 바닥 맛집이시네요. 7월 5일에 진입을 했고요. 가파르게 지금 정배열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수익률이 40%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위원님, 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상당히 좀 운이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종가 시간 얼마 남지 않고 상한가를 하는데 뭐 무상증자 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진 SM은 이제 기계 관련주인데 자체 보유 기술로 제작된 정밀 기계 설비를 이용해서 이제 기계 산업의 표준인 프레트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인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좀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 제가 바닥에서 솔직히 뭐 급등주를 상당히 잘 잡거든요. 근데 이 종목 보시면 앞에서 떴다면 따블이 가고 떴다면 50%씩 간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현재 한 2, 3주 정도 바닥을 잘 잡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뭐 아침 방송에도 말씀드렸고 우리 여의도 주식왕에도 제가 3일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현재 한 40%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축하를 드리고요. 요즘 뭐 무상증자설이 나오면 보통 더블에서 3배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상한가 2개 정도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과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갈 수 있는데 또 욕심을 내면 안 되니까요. 내일 강하게 상한가 가면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일 절반 파시고 나머지 부분은 갈 때마다 좀 분할 매도 하셔야 됩니다. 또 이런 말 했다고 내일과 모레 막 달라붙어서 매수하신 분 있는데 그건 큰일 나고 보유자 안에서 상승시마다 좀 2번이고 3번 나눠서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본인이 운이 좋았다고 되게 겸손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력이죠.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유자분들은 상승할 때마다 익절하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AS 받아볼 종목은요. 나인원위원회 캠시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입하고 진입 다음 날 12% 급등 마감을 했고요. 현재 단 5거래일 만에 수익률 12%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예,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차트를 통해서만 이제 주식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유튜브 라이브 챗에도 상당히 주식으로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정 매매입니다. 일정 매매라는 것은 앞으로 특정 시점에서 나올 공시라든지 어떤 재료 이러한 것들을 보고 접근하는 어떤 방식의 투자 방식인데 캠시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시점에서 사실 오늘 새로 어떤 공시 내용이 좀 발표될 것이라고 저는 일단 일정상 보았었는데 아마 오늘이나 뭐 늦어도 다음 주 화요일까지 추가적인 어떤 긍정적인 어떤 모멘텀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2,000원대까지 조정을 준다든지 또는 해당 가격에서 가격 지지를 보여주게 된다면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를 하셔도 좋고 상방으로 놓고 보았을 때 2,250원대 해당 가격대를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 포지션을 끌고 가시면서 수익 극대화하시고 또 반드시 일부라도 수익을 챙기시면서 즐겁게 주식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 위원들의 보유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새 위원들의 새로운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특히나 오늘이 7월 7일이죠. 행운의 숫자가 2번이나 겹치는 만큼 여러분들의 계좌에
행운을, 좋은 기운을 불러드릴, 큰 수익을 안겨드릴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스터디위원님. 네. 네, 어떤 종목이 좀 시청자분들한테 선물로 좋을까요? 예. 진짜 선물이 될 만한 종목을 제가 자세히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내가 잠깐 이 시간 방송에서 언급을 했는 현대약품이거든요. 차트를 보면서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움직였던 큰 배경은 치매 치료제 출시 때문에 그러거든요. 치매 치료제 일반적인 치료제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인데 그것 때문에 거래량 2천만 주 나오면서 상한가까지 갔다가 밀렸던 주식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틀 조정받고 어제 대량 거래가 나왔는데 여기서 어제 대량 거래가 나온 것이 가장 포인트입니다. 어제 이 거래량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종목을 매매하느냐 마느냐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거래량은 이것이 이 매도하고 다 도망치는 거래량 아니다. 그러니까 매도에 빠진 거래량은 아닙니다. 흔들어 놨던 거래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 종목을 제가 매수가를 5,500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오늘 종가가 5,950원이거든요. 그럼 왜 5,500원을 잡아놨느냐? 이네들이 어제 움직였던 가격선이 5,500원이거든요. 그 가격선을 못 깰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 가격선에서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매수는 하지 말고 적은 정도의 물량을 매수를 해놓고 이 종목의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볼 때는 일정 폭 조정 이후에 재반등이 나올 가능성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주식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한 종목을 보는 포인트는 어제 거래량이 3천만 주가 왔는데 이 거래량이 도망치는 거래량이 아니었다는 것. 그 다음에 도망치는 거래량이 아니었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반드시 나온다.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스터디의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식을 실제로 할 때는 거래량 속에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 속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돈이 누구의 돈인가 어떤 돈인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배팅을 할 수 있는 건데 어제 거래량은 돈이 들어와 있는 거래량이지 도망친 거래량이 아니다. 요것 이렇게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이 과정에서 흔드는 과정이 있는데 흔드는 과정만 잘 이해하시면 앞으로 좋은 흐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매수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5,500원, 목표가 7,000원, 손절가 5,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터디위원은 현대약품 말씀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은 목표가 7,000원, 손절가는 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최명성 위원님, 네. 바닥주 어떤 게 있을까요? 가슴 떨리는 종목이 오, 가져왔는데 네. 오늘 7월 7일 뭐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맞아요. 날인가요? 네. 첫사랑을 의미한가요? 아직 잊지 못하셨나요? 글쎄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다 좋은데 항상 첫사랑은 가슴이 설레죠. 근데 가슴이 설레는 종목이 바닥에 올라갈 때 너무 또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사랑 같은 종목, 가슴 떨리는 종목 한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 네. 종목 이름 비트나인 되겠습니다. 비트나인. 그래서 비트나인은 이제 IT 서비스 회사가 되겠는데요.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제작 판매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그래프 기술 전문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업인데요. 현재 이제 금융이라든가 IT 다양한 산업에서 약 50개 부분 이상의 회사라든가 여러 군데 이제 납품 실적을 하고 있고 활용도에서 상당히 뛰어나다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또 3년 연속 매출도 양호하고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하는 회사, 탄탄한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바닥을 잘 잡는 거 아시죠? 그래서 뭐 필명이 뭐 K바닥, 뭐 바닥 탈출에 대가 이런 게 막 붙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댓글 같은데 자, 보시면 바닥을 잘 볼 때 10,000원짜리가 20,000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갔죠. 또 여기 보시면 10,000원짜리가 23,000원까지 다이렉트로 그냥 한 3, 4일, 일주일 만에 더블씩 갔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잘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다시 바닥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제가 많이 보고 연구를 하는데 이 바닥에서 뛰는 자리가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비트나인을 보시면 지금 투 바닥을 찍고 상당히 좋은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좀 움직이는데 이런 종목이 좀 급등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2,000원 전후 하시고요. 자, 1차 목표가 14,000원, 2차 목표가 16,000원 드리고 손절가는 제가 11,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잘 보시면서 대응하면 좋은 결과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바닥 우리 최명성 위원은 비트나인 말씀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 14,000원, 2차 목표가 16,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이 종목으로 꼭 첫사랑의 설레임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볼게요. 네, 그럼 이번에 나인원 위원님. 네. 네, 위원님은 기혼이시잖아요. 첫사랑분과 결혼하셨나요? 네, 첫사랑이죠. 그런가요? 네, 30대 첫사랑. 아, 네, 그렇구나. 30대. 네, 저 잠시 당황했습니다. 자, 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최근에 맨날 질문하셔서 저도 한번. 예. 저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전력에서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없어요. 전 최근에 있습니다. 네. 예,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한전이라는 겁니다. 왜 전화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전력 사용량이 많으셔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신지 전화했다고 해서 솔직히 긴장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근데 아마도 그런 비슷한 전화를 받으신 분들이 종종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워낙 전자장비가 많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블랙아웃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에 지금 현재 전력 실수요량이라든지 몇 가지 사용량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실제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정상 단계인지 위험 단계인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페이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좀 보시면서 앞으로 지금 현재 전력 수요량이 얼마만큼 증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공급량은 안정적인지를 계속적으로 이제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옴니 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옴니 시스템, 즉 스마트 그리드. 전력량이 어느 곳에 쏠리는지를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즉 어떤 전력이 있을 때 수원 지역으로 지금 대량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실제 수요량이 없을 때 그 전기를 다시 뭐 울산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분배해주는 그런 어떤 전력 분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이와 같은 어떤 블랙아웃 상황에서 특히나 어떤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어떤 수혜주라든지 어떤 테마주로서 강한 시세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 외에도 광명전기도 관련 종목을 좀 움직이긴 하지만 조금 더 탄력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3,200원 잡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3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위원님 되게 부럽네요. 네? 네, 그래도 여력이 좋으시니까 전력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요금 비싸져서 저는 네. 엄마가 에어컨도 오래 못 틀게 하거든요. 안 틀면 못 삽니다. 네, 어쨌든 부럽습니다. 저런 네. 여력은 좋은 종목 때문에 생기는 거겠죠. 오늘 우리 나연원 위원은 옴니 시스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 목표가 3,2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 위원들의 새로운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하루 만에 급등할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후에 우리 스터디위원회 무료 공개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소개해 주시죠. 자,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요, 종가 매매에 대한 특강을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바이오 같은 내일 바로 급등할 종목들, 이런 종목 추천인데 특히 여러분들이 종가 매수는 굉장히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보면 맞을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50대 50입니다. 거의 뭐 아니면 도거든요. 그러나 제가 하는 방법은 확률적으로 97, 8%까지 성공 확률이 있거든요. 그 비법을 오늘 여러분께 공개를 하겠습니다. 기회되신 분들 오셔서 많이 듣고 성공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가 매매 꼭 참여하시고 큰 수익까지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왕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스터디위원회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입점 버튼 클릭하시면 되고요. 잠시 후 11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지금부터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시간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세 보여주고 있네요. 내일까지도 우리 시장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내일 밤 10시에 만나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